기사. 그래서 제가 그 지사 떨어지고 청주에서 택시 기사를 8개월 했어요. 제가 택시 기사 했습니다. 그 면허 시험 보고 다 합격해서 택시 기사 8개월 하고, 그거 8개월 하고 제가 8년 만에 다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3번 국회의원을 해서 3선 의원입니다만은, 국회에 들어가니까 예전하고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예전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저쪽 천안함 46명의 우리 해군 장병들이 폭침을 받아서 무너진 그 사건이 일어난 천안함 사건을 갖고 남쪽 조작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다 고치기는 금방 고치겠지만 남쪽 정부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남쪽 정부라는 얘기 우리 보통 할 때 그렇게 나옵니까? 대한민국 정부라 그러지, 아니면 우리 정부라 그러지. 남쪽 정부라는 거는 저기 북한 친구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슴없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야, 국회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남쪽 정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역시 제천 시민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100m 경주 달리기 할 때 그 선수 보고 왜 나왔냐고 물어보면 100m 달려서 내가 우승하려고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제대로 된 선수 아닙니까? 100m 달리기 왜 나왔나 했더니 옆에 선수 뛰는 거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나왔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정선수 아니에요?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제가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 사람 얘기는 저 그만할게요. 근데 토론해보니까 또 가운데 남자 하나에 뭐 문모라는 분이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은 이름도 그렇지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 예. 무슨 문제가 있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아마 문재인 후보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저희 무슨 바인지, 부엉이 바인지 어딘가 거기서 떨어져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또 민정수석 5년 동안 내내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떨어질 때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불응하다가 바위에서 떨어져 자고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모셨던 주인을 잘 못 모신 사람이 이제는 내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저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자기 주인을 잘못 모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 우리는 찍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찍어줄 수 없지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그 토론회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문재인 후보는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좀 후에 다시 질문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로서 문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장점은 비서실장을 한 국정 경험이 최고의 장점이래요. 아니, 제일 후회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때 경험을 한 국정 경험이 자기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듣고서도 아이고, 저 사람 뽑아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다운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다운 계약서라는 게 부동산 거래할 때 정상 가격으로 신고 안 하고 가격을 낮춰서 신고를 해갖고 신고를 해서 세금을 탈루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런 다운 계약서를
저는 작성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우리 이해가 가요. 이 양반이 언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냐?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무원들의 윤리를 감시하고 잘못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저는 민정수석 자리인데, 가장 윤리적으로 깨끗해 한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사람을 앉힐 때 청문회라는 것을 합니다. 청문회 할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낙마한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사람만 해도 배경호 전 국세청장 후보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청문회 통과 못해서 국세청장 안 되고 낙마했습니다. 모 대법관도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낙마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우리 국회 청문회에 와서 다운 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만약 청문회 대상자로 앉아 있었다면 청문회에서도 안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죠? 없죠? 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이분이 특전사 출신이라 그래서 대단히 홀로 떳떳하게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제1야당 후보인데 떳떳하게 내가 제1야당 후보로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웬 얘기를 하면서 그 또 하나 아저씨 하나 있잖아요. 뭐 철수 아저씨라나 뭐 철수라고 그러는데, 아니 떳떳하게 자기가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철수 아저씨 생각만 하는지, 또 철수 아저씨인데 이렇게 애걸구걸 하는지. 저는 특전사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공군 출신이지만 저는 떳떳하게 내가 국민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애걸복걸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정희 후보는 북한만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는 뭐 철수만 생각하고, 여기 조금 있다 오실 우리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는 누구만 생각하죠? 아이고, 어떻게 정답 딱 하시네. 국민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대통령 뽑아줘야 돼요. 우리 박근혜 후보 결혼 안 했지만 누구랑 결혼했다 그래요? 자기는 스스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해요. 박근혜 후보 보고 뭐 수첩공주, 뭐 얼음공주, 무슨 공주래. 이 양반은 제가 보기에는 고아입니다. 고아. 자기 나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22살인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27살. 저는 22살 때 우리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문세광이라는 사람, 결국 북한 그놈들이 작당을 해서 쏜 그 흉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그 어머니도 흉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도, 박정희 대통령도 흉탄에 돌아갔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흉탄에 27살 때 두 양반을 다 잃은 고아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공주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박근혜 후보 오시면 한번 가까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까이서 한 5번 유심히 여기 얼굴을 옆에 앉아서 봤어요. 여기 관자놀이 여기 하는데 거기서부터 불과 0.5cm 떨어진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턱 밑에까지 이 커터칼 아시죠? 커터칼로 여기가 거진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얼굴에 그런 칼로 긋는다 그러면 아마 저 같아도 바로 뒹굴어 엎어졌을 겁니다. 이 양반 끝까지 손수건으로 대고 그것을 대고서 병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분이 우리 무협소설로 따지면 내공에 힘이 있는 분이 나는 박근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양반의 하나의 장점은 뭡니까? 자기가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꼭 지키려고 하는 약속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또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선거할 때 다르고 저 위에 올라가서 다르게 하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 불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국회에 갔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 정치가 좀 바꿔줘야 되겠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뤄낼 후보, 저는 박근혜 후보, 신뢰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박근혜 후보 여러분 뽑아주실 거죠? 네.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선거가 엿새빼기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은 민생의 문제입니다. 다녀보면 정말 좀 살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부터 우리는 민생정부를 탄생시켜서 아마 여러분의 어려운 민생고, 우리 자식들하고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가정으로서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민생을 해결해줄 민생 대통령 박근혜 후보 꼭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박근혜 후보 만나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친족들 외가 쪽에 특히 젊은 친구들 40대, 30대, 20대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아무리 지게꾼이라도 자기 친족 외족 한 20명, 30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전화 넣으셔서 12월 19일 날 투표한 것까지 꼭 확인해 주시는 이 작업을 해줄 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꼭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박근혜 후보 당선시키고 우리 같이 보람을 나누는 제천 시민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인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말